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차트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차트는 제가 이제 함수까지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조건부 서식이라서 서식까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거기까지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요 서식하고 함수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이제 영향을 안 미치게 하려고 ITQ 센터에서도 이건 배려를 좀 해준 것 같아요. 함수를 안 풀고도 차트를 좀 풀 수 있도록 조건부 서식 안 해도 차트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뭐 일단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도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뭐 했어도 상관없는데 예.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지웠거든요. 그럼 이제 차트 문제를 보시면은 차트 문제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알아서 해라 니들이 그런 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완성된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세요. 항상 이중축 혼합형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중축 혼합형. 자,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강사님 물어보시는데 이제 여기가 y축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중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y를 우리가 기본 세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y를 또 보조 세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y축이 두 개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 차이가 났을 때 이중축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혼합형은 이제 왜 혼합형이냐? 이제 막대하고 선이 이제 섞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그래프 차트가 두 유형이 섞여 있다 그러면 혼합형. 그러면 단일축이면 반대 이중축과 반대가 이제 단일축. 혼합형과 반대가 이제 단일형이겠죠. 그러니까 막대는 막대, 선만 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분을 하시겠죠. 그래서 보조 세로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기본 세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기본 세로가 막대가 오고요. 그래서 막대 마크가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말이 없으면 기본 세로가 막대다 좀 챙겨두시고 말이 없으면 여기 선 그래프잖아요. 여기 표식이 있는 여기 보조 세로가 이제 선 꺾은 선 그래프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문제를 좀.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y축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정리됐으니까 끝. 자, 이 범례가 y축이라고 그래요. 이 범례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x축입니다. x와 y가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된 차트를 보고 이렇게요. 아, 강사님 x가 분류가 되겠네요. y가 상품 가격하고 주문 수량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근데 이제 x가 항상 6개가 나와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삭제할 거 삭제 좀 하시고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세요. 완성된 차트를 보고 x축이 누구고 y축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뭐 보고 완성된 차트의 그림을 보고 x, y.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의 개수가 항상 6개가 나오니까 6개를 파악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2개를 삭제를 하셔야겠죠. 아시겠어요? 2개 삭제하는 건 이제 여기 보고 삭제해야 되니까 2개를 파악해라. 2번 이렇게요. 그럼 이제 편하게 가르치는 방법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부분을 차트를 범위를 선택하고 그리는 방법하고 그것보다 좀 좋은 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후자로 가르치겠습니다. 분류 다 엑셀이라는 거 보셨죠? 상품 가격 주문 수량도 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누르시고 떨어진 범위를 잡은 다음에 삽입에 여기 가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강사님 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죠?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지시사항이 1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키워준 상태에서요. 필요 없는 x와 y를 삭제하고 2번으로 넘어가시는 작업 좋죠. 데이터 범위를 다 잡았으니까 수정을 해야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서요.
여기서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x에서 일부만 지우면 y가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렬 전환을 해서 x, y를 서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우시고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방법, 그걸로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이것도 내렸더니 안 보이네. 다시 된장 바꾸고, 이제 포기김치, 배추김치 없죠? 무김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쉽게 지우겠네. 네. 제가 X축을 잘못 잡았다. 큰일 났다. 다시 할게요. X축이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배추김치 다 지워지네. 다시 할게요. 저도 이렇게 삽질합니다. 가끔. 묶은새를 막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선택에 가서 행렬 전환 XY를 바꾼 후에 포기김치, 깍두기, 맛김치, 그 다음에 나박김치가 없네요. 삭제, 제거. 그 다음에 선박지 있고 총각김치 있고 보쌈김치 있는데 열무김치 없죠. 제거.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방법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X를 잘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뭐예요? 차트 이동을 해가지고 차트 시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걸 하지 말으라고 한 이유가 제 사작업 만들어졌어요. 꼭 누르고 있으면 삼각형 생기죠. 끌어서 1, 2, 3, 4 순서를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또 감점이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거기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별 수 없네요. 요거를 켜놓고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했고요. 여기도 했고 여기 사작업까지 3번까지 했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적용하라 되어 있으니까요. 가서 이렇게요. 차트 선택하시고요. 디자인에 가시면은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1번, 이거요. 여기가 2번.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게 3하고 1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에 가서 차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역 서식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차트 영역이 이 전체를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림 영역이 이렇게 안에 있는 차트 있는 부분, 순수한 그 차트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좀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선택하고 홈 탭에 와서 이제 글꼴 굴림 11포인트 엔터 꾹 쳐주셔야 됩니다. 채우기 효과는 이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에 가셔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면색이거든요. 거기 가서 질감, 분홍박엽지, 파랑박엽지, 분홍박엽지 두 개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파랑박엽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아까 여기라고 했죠. 안쪽에 순수하게 차트가 들어간 부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가서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이라고 아니고요. 보통 배경을 많이 쓰니까 이제 흰색 배경 1이라고. 색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이라고 하면은 어디냐면 여기가 차트 제목이고요. 예. 아시겠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제 할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플러스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제 차트 제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예, 하시면 되네. 굴림 20포인트 굵게 흰색 채우기요. 여기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여기 없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윤곽선에 가서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실행 취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죠. 배추, 김치 및 무김치 판매 현황 분석이다. 됐죠? 다 됐고 그림자가 안 나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네요. 이제 주문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것을 사용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요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사용을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하라 그러면 이중축 혼합형을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꺾은 선이 보조축, 그 다음에 기본 세로, 보조 세로.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자 문제가 있어요. 주문 수량을 봤더니 주문 수량이 너무 작아서 예, 선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 수량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화면 확대해서 해도 되는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2016 버전부터는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간 다음에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뭐예요? 단일축 혼합형을 만드는 거고 보조축으로 가면 이중축 혼합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선택하고 가도 여기만 조심해서 작업하면 돼요. 주문 수량만 조지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단일축 혼합형 여기다 체크하면 이제 이중축 혼합형이니까 아시겠어요? 요거 그대로 놓으시면은 이것은 이중축 단일형 그래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중축 혼합형을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중축 혼합형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거 조심해서 작업 잘 하셔야 돼요. 계열은 마름모 크기 레이블 값 표시해라. 크기 10. 예. 계열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 막대 그래프 말고 선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 안에 있는 이걸 표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원이죠. 계열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간 후에 여기 계열 옵션을 선택하셔 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채우기 선에 가시면 표식이 있어요. 가셔서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을 해서 마름모로 바꾸시고 크기도 이제 1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커졌죠. 바뀌었고요.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다시 이거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막대 아니 선그래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서식에 가서 색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이 이거거든요.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꿔라 그러면 눈금선을 선택하면 메뉴가 릴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시의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면 이제 파선 바뀌었죠. 이렇게 조금 진하다 싶으면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시면은 진하게 보이는 거죠. 네. 이제 두께는 놔두시고 그냥 검은색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세로하고 보조 세로의 최대값 주 단위 한 눈금 크기를 조정하라. 이게 회계라서 이제 0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 8만 0, 주 단위 만 이걸 조정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똑같으면 건들 필요가 없고요. 회계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건들면 되겠네요. 오른쪽만 60, 50, 0. 근데 이제 5씩 증가했잖아요. 15씩 여기는 이제 10씩 증가했으니까 아무거나 숫자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소식을 실행하면 나오죠. 최소값
최대값 똑같으니까 놔두시고 주 단위가 한눈금 크기라고 했으니까 15로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바뀌죠. 됐나요? 이렇게 바뀌시면은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왔는데 지시사항이 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뒤에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색깔들 선색이나 글자색들이 지금 연하게 보여서 조금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치고 여기 선색도 진하게 나왔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십시오. 이게 이제 Alt Enter 쳐서 이렇게 두 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법내 서식에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여기 이게 이제 Y축이거든요. 편집을 눌러서 셀 주소를 받아오니까 Alt Enter가 쳐져서 두 줄 나온 거니까 여기를 직접 타자로 치세요. 상품 가격 가로 열고 원 이렇게 그래야 이제 한 줄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줄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나중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줄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쓰고 그걸 시험 문제로 내니 좀 답답하죠. 그죠? 됐죠? 법내명 변경했어요. 이제 한 줄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 죄송합니다. 딴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자, 딴 데로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는 걸 제가 빼먹었네요. 53개 이거 빼먹었네요. 그거 좀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요소고요. 한 번 더 찍으면 요소고 이렇게 이 상태가 계열이에요. 그 계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오른쪽 가시면은 이렇게 나오면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 선택할 때는 입력할 때는 계열인지 요소인지 계열 한 번 더 찍으면 요소 더블 클릭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계열과 요소를 구분해서 작업을 좀 해주십사. 위치는 여기 나왔으니까요. 위치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 할게요. 법내도 바꿨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좀 하라고 했으니까 삽입 도형에 설명선이 여기 있거든요. 사각형 설명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구름 설명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신상품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움직이면 노란색 변형점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 적당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 검은색 글자 바꿔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채우기에 흰색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글자색은 홈 탭에 가서 검은색으로 그리고 이제 말이 없으면 이제 아까 전체 글꼴이 굴림이었기 때문에 굴림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상하 좌우의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11포인트 이렇게요. 됐죠? 변형 조절점을 움직여서 위치를 노란색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굴림 11포인트를 했냐 물어보시면 이제 요것 때문에 차트 전체 영역이 요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간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나머지 여기 나머지 10번이요. 나머지 할게요. 나머지가 어떤 부분이 이제 나머지냐면
여기 있는 글자 색깔이 좀 검게 보여지는 거하고 테두리가 이렇게 선이 나오는 부분도 진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검은색으로 좀 진해졌나요? 네,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네. 좀 진해졌어요. 여기도. 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좀 애매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찍고 테두리 있죠? 색과 선에 오셔가지고 선색을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네, 진해집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진해졌죠? 여기도 예, 테두리 검은색 해주면 위에가 진해졌을 거예요. 전 보이세요? 후 차이 나죠? 여기도 찍고 예, 가셔서 검은색으로 선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진해졌죠. 이렇게 그 글자색도 좀 진해졌고 여기도 사실은 이제 검정색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더 진해질 거예요. 이렇게 진해졌잖아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도 진해졌고 여기도 진해졌고 여기도 진해졌고 글자도 진해졌어요. 글자도 검은색으로 진해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진해가 해야 되나?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는 이제 테두리가 없으니까 그거 되는데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진해졌죠 조금. 예. 그 부분이 아마 지장이 없는 부분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나요? 위치도 제대로 맞췄고 예.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제가 글꼴을 바꿨으니까 상관이 없고 다 됐죠? 이 정도 해주시고 이 변경이 돼 있는지 값 최대값 주단위 최소값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이 됐으면 이게 100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금만 줄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작업까지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